예. 이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약 한 달 만인데요. 경찰에서는 이 친구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는 한강공원 주변으로 위치 정보가 확인되어 그 주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화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핸드폰으로는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8시에 만났을 때 공기계를 사서 번호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하루도 못 찾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그거는 자기의 핸드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의 휴대전화가 뒤늦게 발견이 됐어요. 한강 인근에서 찾았고 충전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근데 저 오윤성 교수님, 이게 좀 또 의문이 하나 생긴 게 이 환경미화원이 2주 넘게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본인은 자기가 습득을 한 그 직후에 팔등이 아파가지고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도 모르게 그 옷장 안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옷장 속에 넣어놨다가 오늘에서 센터에 갖다 줬고 그래서 이제 이 휴대전화를 찾게 된 건데 근데 최면 조사를 경찰이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 최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의자라든가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에 대해서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상황을 무의식적인 어떤 잠재의식에 있는 그것을 뭔가 이렇게 최면을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건데, 글쎄요, 한 2주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데, 최면 조사까지 하는 거는 아마 경찰 나름대로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나는 며칠 정도에 여기서 나는 주웠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경찰에서는 법 최면 조사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뭔가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분이 해당 친구의 휴대전화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습득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더 경찰이 소상히 들여다보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그 사건이 난 4월 25일 날 그때 바로 주웠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그 환경미화원 이분이 하는 얘기가 2주 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장소라든가 시간을 특정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점검을 해본다면 누군가 와서 그걸 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개활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수색을 했는데 그 수색 지역하고 겹쳤는데 그럼 3주 동안 찾지를 못했는데 2주 전에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면 혹시 이거는 누가 그 이후에 갖다 놓지 않는가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휴대전화의 포렌식한 내용보다도 오히려 휴대전화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전화 안에 있는 포렌식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예컨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인지 쓰레기통 근처에서 한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종 당일에 휴대전화 친구 측은 휴대전화 꺼져 있었다고 했고 아침 7시 A씨 휴대전화 꺼졌다 이런 글쎄요 핵심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뒤늦게 지금 친구 휴대전화가 습득됐고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그에게 손씨치가 아버지는 조작이 의심스럽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딱 한 달 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주 전에 만약에 그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사람 손을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경찰하고 지금 이제 A 씨의 그 가족들 지난번에 변호인 측에서 입장문을 낼 때 9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 4시 27분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 아들 전화가 끊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때도 켜고 껐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예. 지금 이제 아마 손 씨 아버지가 그걸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 켰다 이 부분을 그 손정민 씨 아버지는 의심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 교수님, 근데 주말 새에 그 한 탐사 프로그램에서 지상파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꽤 조목조목 방송을 하면서 글쎄 친구의 범죄 연관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전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손씨 씨 아버지가 내용 정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정민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민이는 옛날에 한번 이렇게 뻗어가지고 해서 밑에 자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거기 있는 정민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마치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쟤는 자주 저렇게 필름이 끊기는 애구나. 아하. 이것이 이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자주 얘가 필름이 끊어졌는데 A라고 하는 이 동석자가 자주 챙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부족하면은 아무 때나 그러니까 오늘 안 되나 그러니까 난 너 나오면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놀리는 거지 10시 직전에 해가지고 경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늦게 습득이 된, 발견이 된 친구 핸드폰, 휴대전화 얘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